미중 무역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중국발 요소수 수급 불안이 우리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비단 요소수의 원료가 되는 요소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수산화 리튬 등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들은 모두 이런 수급 대란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또는 해외 자원 개발 없이는 이런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4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무역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국내 수입 품목 12,586개 중 특정 국가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이 3,94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그 특정 국가가 중국인 품목이 절반에 육박하는 1,850개에 이릅니다. 최근 대란을 겪고 있는 요소가 대표적입니다. 수입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0.03%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 때문에 국가 경제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요소는 차량, 산업용을 모두 합쳐 1억 2천만 달러, 약 1,450억 원으로 전체 요소 수입량 중 97%가 중국산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호주와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등으로부터 긴급 물량을 수입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업계는 요소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중국의 베트남과 사우디 등 제3국에서 최대 2.9개월분의 추가 물량을 확보 중인 상황입니다. 성사되면 현재 국내 보유 예정인 차량용 요소수 물량 2.4개월에 더해 최대 5.3개월분의 요소수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전국의 물류가 멈춰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만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상하기 어려워 여지는 이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러시아가 대량의 요소수를 국내에 공급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13일 코스메아 코리아는 모스크바 소재 시아와 요소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에콤사 요소수 36만 톤을 국내에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연간 차량용 요소 수입량이 8만 톤이고 이는 요소수 24만 톤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이에 비춰보면 러시아가 요소수 문제를 한방에 끝내게 한 것입니다. 코스메아 코리아 관계자는 러시아 현지 인프라를 통해 관련 기업과 적극 소통하는 과정에서 극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며 월 3만 톤 단위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물량을 확보함에 따라 요소수 공급 부족에 따른 산업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스메아 코리아는 현지 요소수 국내 보급에 참여하고 있는 주식회사 하트그룹과 함께 1000리터 단위의 벌크 포장으로 국내 반입되는 물량의 원활한 보급을 위한 물류 등 관련 업무를 빠르게 점검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코스메아 코리아는 다음 주 중 서울에서 LNG, LPG, 유전 및 구리, 철, 알루미늄, 석탄 등 러시아 측과 자원 공동개발 계약 발표 등 에너지 협력 및 경제발전의 한러 민간협력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자원 수출 규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대국인 러시아가 한국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적으로 자원의 무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해 요소수 등 산업 필수 품목에 대해선 자급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품목을 특정하기엔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선 내재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수적 자원을 해외에서 직접 개발해 조달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5위를 기록하며 일본차가 50년간 장악해온 아세안 시장을 갈아엎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를 전초기지로 삼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앞세워 세계 자동차 시장 접수에 나선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최근 글로벌 공략 전초기지로 인도네시아를 택했습니다. 정 회장이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점에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을 택한 이유는 현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수인 니켈 등 풍부한 광물 자원이 매장됐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니켈 매장량의 20%를 보유하고 있으며 망간, 코발트 등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 물질도 풍부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같은 풍부한 광물 자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전기차 산업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기차 사치세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현지 전기차 관련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인도네시아의 미래 전략에 청사진을 보여주며 현대차의 미래 구상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자원 수급에 대한 염려 없이 양국이 윈윈하는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베트남에서는 현대차가 판매량 1위를 달성하며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베트남의 대표 자동차 생산업체 탕콩그룹과 2019년 합작회사를 설립해 현지에서 조립, 생산을 하며 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때문에 설립 이후로 도요타를 근소하게 앞지르며 판매 1위를 2년 연속 지키고 있습니다. 산유국인 베트남은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0.8달러 수준으로 저렴하기에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일본은 미국처럼 중요 산업시설에 중국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에 대한 제2의 수출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안의 인프라 기능 유지 관련 조항에 이런 내용을 담으려고 한다는 것이 복수의 당정 관계자를 통해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통신, 에너지, 금융 등 사업자가 중요시설을 만들 때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이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 심사하는 제도를 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기반 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제 배제 등을 염두에 둔 구상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안에는 반도체 일본 내 생산 기반 강화를 꾀하는 지원 제도가 명시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등의 일본 공급이 늦어지는 사태를 피하도록 공장 건설 보조금을 교부하고 해외 기업을 유치하거나 자국 기업의 일본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을 통해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짓기로 한 대만 반도체 업체 TSMC를 전폭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수년에 걸친 지원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싶다고 공언까지 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반도체 국내 수요의 60% 남짓을 대만이나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특허 비공개 구상도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내각 발족 때 경제안보 담당상을 신설했으며 취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할 성장 전략 중 하나로 경제안보를 꼽았습니다. 그는 오는 19일 경제안보에 관한 강요회의를 열고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에 구체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와 관련한 법정비를 서두르는 배경에 대해 반도체 등 전략물자의 확보, 첨단 기술의 육성, 보전 분야를 민간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전략산업인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면서 첨단 기술 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한국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민당의 경제안보 추진기구인 정무조사의 산하 신국제질서 창조전략본부가 지난 5월 정리한 문건에서는 한국을 직접 거론하면서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가 한국의 농축우라늄 시설을 사찰했을 때 특허 공개가 우리나라의 핵 관련 기술이 활용되고 있었다며 특허제도 정비를 통한 기술 유출 방지를 제언한 바 있습니다. 신국제질서 창조전략본부는 지난달 기시다 정권 출범 이후 경제안전보장본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극우 반한 성향의 다카이지 사나의 정무조사회장이 본부장을 직접 맡았습니다. 또 경제안전보장 담당상을 신설해 고바야시 다카유키 당시 당의 신국제질서 창조전략본부 사무국장을 임명했으며 각 부처의 경제안보 관련 조직도 정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제2의 수출 규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